안녕하세요. e스포츠를 활용한 고령자들의 디지털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청광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콘텐츠 스쿨 소속 임혜라입니다. 그럼 바로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논문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엔 빠르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보장받아야 할 디지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이제는 당연하게 누려야 할 편리함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 방안으로서 놀이와 게임, 그리고 컴퓨터를 융합시킨 e스포츠를 통해 디지털 치료제로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새로운 실버 콘텐츠로 접근하여 노인들의 또 다른 문화로 개척하며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들에게 e스포츠의 발전과 인식 개선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는 각종 지자체에서 다양한 교육시설이나 홍보를 통해 디지털 교육에 힘을 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뒤처지는 디지털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여 좀 더 보편적이고 쉽게 인터넷을 접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논문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e스포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e스포츠의 원래 본말은 일렉트로닉 스포츠라고 불리우며 저희는 평소에 줄여서 e스포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따위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통틀어 이루고 있습니다. e스포츠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철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령자 인터넷 사용 실태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들은 어떤 이유로 인터넷 사용을 꺼려할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였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보니 요즘 많이 사용하는 키오스크나 타블렛과 같이 IT 기기로 주문하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꺼려하게 되며 점차 정보화 시대에 도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스포츠를 새로운 방안으로 시도한 나라는 이미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캐나다에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e스포츠 팀을 창단하였습니다. 이들은 배틀그라운드 팀이었는데요. 단순 취미생활을 넘어서 하루에 수시간 연습에 매진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 시대에 접어선 일본에서도 뿌요뿌요와 같은 게임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 대회를 열어 인터넷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사용과 같은 장비들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을 통해 두뇌 트레이닝이 가능해지며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를 활용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기존의 나라들은 e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미리 알아봤던 걸까요? e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로는 디지털, 게임, 운동, 사이버 스포츠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일어나는 신체 활동도 e스포츠의 영역입니다. 기능성 게임을 넘어서 e스포츠가 교육의 역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점에선 e스포츠는 지배와 권력, 통제의 연습 과정에서 도전 능력과 과제 이행 능력이 요구됩니다. 플레이어는 그 상황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공간 지각 능력, 협동력,
사고력,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e스포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게임이라는 매개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안입니다. 제가 연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종목 선정이었습니다. e스포츠를 새로운 디지털 치료제로 다가가기 위해 기존의 노인들이 즐겨하고 친숙한 게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 습득 능력이 더디고 기계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장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익숙한 장르의 게임 종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사례를 찾아보면 초고령 사회 일부는 노인 케어 방식으로 e스포츠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e스포츠를 통해 고령층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목 선정을 가장 먼저 잘 다져놔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었는데요. 놀이 방법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 화투패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조작 방법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클릭과 드래그, 사운드와 같은 세팅 조작, 채팅, UI 조작과 같이 인터넷 또는 전자기기 사용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자주 하는 게임을 여쭤보았습니다. 제일 압도적으로 높았던 건 화투패였습니다. 이미 어르신들은 화투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고 있었고, 온라인 게임을 즐겨한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과 달리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e스포츠는 디지털 치료제로서 여러 이점과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존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러 장점들이 눈에 띄게 보였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터넷,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IT 활용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기 존중감,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도 안겨다 주었습니다. e스포츠를 통해 의욕감과 승리욕을 자극시켜 목표 달성을 위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가 적극적으로 가능해졌으며 e스포츠 인식 개선과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건강 증진 및 허약화 예방에 도움을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을 통한 두뇌 트레이닝이 가능하여 치매와 같은 노인 질병도 예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연구로 인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하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모두가 어려워했지만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게임을 이용하여 새로운 실버 콘텐츠로 다가간다면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문제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지금 새로운 실버 콘텐츠이자 디지털 치료제로 고령자들을 위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인 문화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럼 논문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